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형법의 위법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법 질서 입장에서 볼 때 부정적 가치 판단을 위법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법의 위반일 때 불법이란 말을 쓰고,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 질서 전체에서 볼 때 부정적 판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이 되면서 일반인이 볼 때 저건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위법성의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형식적인 위법성론이 있고 실질적 위법성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형식적인 위법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정법의 위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질적 위법, 실질적이라는 말은 내용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법익 침해, 권리 침해, 문화규범, 공소양속 침해 등등을 갖고 이야기하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위법성의 평가 방법을 갖고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느 곳에서 구분되냐 그러면은 정신병자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살해하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칼을 들고 여러분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병자가 칼 들고 휘두르는 것도 위법하다고 인정돼야지 정당방위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칼을 들고 여러분을 살해하려고 정신병자가 덤빕니다. 찌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당방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정당방위 하실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시각은 그 정신병자의 칼 들고 여러분을 살해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객관적 위법성론이라고 해요. 자, 정신병자의 칼을 휘두르는 행동도 객관적으로 보면 위법하다는 겁니다. 위법하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가능. 그래서 이 객관적 위법성론은 형법의 본질을 평가규범으로 이해하고 위법성을 객관적인 평가규범의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자가 이렇게 칼 들고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러나 메르켈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관적 위법성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법성을 주관적인 의사결정 규범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자 행동은 위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는 위법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신병자가 여러분에게 칼 들고 덤비더라도 여러분은 정당방위가 안 된다. 자, 36개 긴급비난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구분할 때는 객관적 위법성론이라는 기본 개념 바탕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번엔 범죄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그런데 위법성이 만약에 조각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범죄 성립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조각 난다, 없앤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형법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특별법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형법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총론과 강론이 있는데, 총론에 가면은 정당 행위가 있고요, 정당 방위가 있어요. 이건 정당한 행위라는 뜻은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의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정당하단 말이에요. 정당. 법이 인정하니까 정당하다, 이런 뜻이고, 정당 방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방위. 공격이 있으니까 방어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긴급하니까 피난간다는 것이고, 법적으로 구제 못한다, 따라서 자기가 구하는 겁니다. 자구행위. 피해자가 승낙을 하니까 이거는 위법성을 없애주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강론에 가면은 원래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있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는 위법성을 조각시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진실이라는 거, 공익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입증이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거증 책임의 전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특별법에서는 모자보건법에서 또는 형사소송법에서
또 민법에서 일단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정당 방위를 가보겠습니다. 정당 방위는 2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당하게 방위를 한다. 상대방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상대방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정당하게 방해한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당하게 방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대 정해관계가 되는 거지. 자, 정당 방위로 인정이 되면은 그거는 적법이 돼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 방위에 대해서는 정당 방위라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법이 돼 버리니까. 자, 긴급 피난은 정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긴급 피난에 대해서는 긴급 피난은 가능하죠. 그러나 정당 방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당 방위나 긴급 피난이 인정된다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적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적법이 된다라고 할 때는 적법이 되면은 정당 방위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당 방위는 안 돼요. 그다음에 위법성 조각의 근거에 대해서는 자기 보호, 그다음 법질서 수호 이런 것들에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필요하다는 것.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 자기만이 아니고요. 예. 자, 여러분 미친 개가 여러분을 물려고 달려들어요. 개가 여러분을 물려고 달려들면 여러분은 동물한테는 정당 방위가 안 되기 때문에 긴급 피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물이 그냥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 시켜서 좀 물어 이래가지고 그 개가 공격을 한다. 그럴 때는 사람에 의해서 시킨 게 되기 때문에 정당 방위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싸움에서는 정당 방위가 인정이 안 돼요. 싸움은 인정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데 주먹으로 싸우다가 한 명이 권총을 끄집어낸다. 그럴 때는 정당 방위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당 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과거라든가 장래에 대한 침해는 정당 방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당 방위입니다. 따라서 방위 의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방위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더라도 긍정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이유가 필요합니다. 상당한 정도의 이유. 자, 부정대 정해관계입니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 또 법의 균형성 원칙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버하는 경우가 있죠. 오버한다는 말을 우리가 과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잉 방위가 있는데 과잉이란 말이 나오면 상당성을 초과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잉 방위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가 있어요. 의무적 감면 사유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야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불안스럽고 야간은 좀 위험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벌하지를 않습니다. 과잉방위 문제는 의무적 감면 사유다. 야간이란 말이 나오면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낮인가 밤인가에 따라서 법은 이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상방위라는 것은 뭐냐? 착각을 말하는 거예요. 오상방위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장 갔던 남편이 돌아온 건데 착각을 해가지고 강도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우리가 위법성 조학사유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의 착오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 사실의 착오의 문제에 따라서 이론상 해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급피난입니다. 아까는 정당 방위는 부정대 정해관계인데요. 긴급피난은 정대 정해관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길에서 대형 개 또는 곰을 만나서 곰이 여러분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의 집 피하려고 남의 집 담을 넘어요. 그러면은 남의 집의 담을 넘는 것은 여러분이 불가피하게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남의 집
담을 넘었을 때 이게 주거침입죄가 되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이 되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대정의 관계예요. 나도 정당하고 그 집주인도 정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긴급피난은 정대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대해서 긴급피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대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부정이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 위법이고 그리고 나는 정당하단 말이에요. 부정대 정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긴급피난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긴급피난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긴급피난은 사전구제입니다. 자구행위는 사후구제예요. 자구행위는 또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잊어버린 휴대폰을 오늘 아침에 전철을 탔더니 맞은편 앉은 사람이 여러분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가지고 언제 그걸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당장 가서 그 휴대폰을 뺏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우리가 자구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을 잊어버린 것은 어제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그걸 가져오는 것은 사후 구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비교했어요. 정당방위는 부정대 정, 긴급피난은 정대정의 관계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이기 때문에 법이 균형성 요하지 않고 보충성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긴급피난은 정대정입니다. 따라서 법이 균형성과 보충성을 다 필요한다는 겁니다. 보충성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고 그 방법이 유일해야 된다는 것을 보충성이라고 그래요. 자, 긴급피난의 핵심은 뭐냐? 긴급피난으로 인정이 되면은 위법성이 조각이 됩니다. 이게 통설의 입장이에요. 자, 긴급피난 성립 요건에 가면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입니다. 타인을 위해서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걔가 자기를 물으려고 공격을 해서 도주를 해서 남의 집 담을 넘었다. 이거는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이 돼서 주거집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개가 자기를 물으려고 덤비는 것이 자기가 개를 가서 먼저 꼬리를 발로 차가지고 개가 자기를 공격하게 만들어. 이것은 우리가 자초위난이다. 자초위난. 자초했단 말이야 자기가. 이렇게 해서 위난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자초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긴급피난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성이 조각이 안 되고 죄가 성립한다. 범죄가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난, 긴급 피난이니까 피난 의사가 필요하고 피난 행위가 필요하겠죠. 피난 의사가 인정되지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돼가지고 행위 만가치가 조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대 정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유가 좀 엄격히 요구가 되겠죠. 따라서 보충성 원칙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요. 최소, 그 다음에 균형, 이런 건 따져봐야 되고요. 적합성 원칙, 이런 것들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긴급피난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긴급한 상황이다. 알았다. 도망가자. 군인, 경찰, 소방관 이런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다면, 우리 그 세월호 선장처럼 다 도망가 버린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따라서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 요 사람에게는 긴급피난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경찰관, 소방관, 군인, 의사, 선장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긴급피난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뭐 죽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 금지는 아니고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걸 원하는 것이죠.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자에게는 정황에 의해서 형을 의무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X입니다. X. 왜냐하면 긴급피난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긴급피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과잉 피난의 문제입니다. 상당성을 초과할 때를 과잉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건 과잉, 방위, 과잉 피난 전부 다 위법입니다. 위법. 다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문제만 남는 것이고요. 그 다음 야간 기타 이렇게 되면 책임 조각이 돼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5사항은 아까 착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이라는 착오의 문제로 처리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의무의 충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딸 둘을 데리고 바닷가에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구제할 수 있는 여건은 보트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첫째 딸을 구하고 둘째 딸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 이럴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양쪽을 다 구제해야 되는 것이 그 아빠의 법적 의무라는 얘기입니다. 엄마의 법적 의무인데 여건상 한쪽만 구제하고 한쪽은 사망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책임 물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의무의 충돌, 의무, 법적 의무의 충돌이라고 그래요. 법적 의무의 충돌. 법적 의무의 충돌. 2개 이상의 법적 의무가 동시에 이행할 수 없을 때 한쪽만 하고 한쪽 방지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걸 판단할 것이냐 문제인데요. 일단은 긴급피난의 특수한 경우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성이 주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자구행위입니다. 자구행위는 앞에와 달리 이거는 사후구제라고 하죠. 사후구제. 사후구제. 그러니까 법정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 보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거 갖다가 사후에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권 실행 불능, 현장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보충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법적 절차에 따라서 못할 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친구한테 돈을 100만 원 꽂았습니다. 친구가 지갑에서 100만 원 보여줘요. 그래서 100만 원을 갚으라는데 안 갚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갖다가 지갑을 뺏어 한 대 때리고 뺏는다. 돈을 뺏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구행위는 인정할 수 없고요.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강구를 해야 되는 문제다. 소송을 해서 집행을 해서 해야 될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음식값을 먹고 또는 뭐 술을 먹다가 또는 여관에서 잠자고 아침에 돈 안 주고 도망을 간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가서 잡아서 그 돈을 받지 않으면 아니면 지구대로 넘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어디 가서 잡을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 가서 잡아서 돈을 받고 하는 것들을 자구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구행위. 그 다음에 상당성을 초과한 때는 의무적 감면 사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자구행위는 정당방위처럼 부정 대 정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여기는 현재인데 현재 여기는 뭐예요? 과거의 부당한 침해 사후구제입니다. 자, 부정 대 정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충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법정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없을 때, 청구권 보존이 안 될 때만 한다. 보충성 요구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정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법익 균형성은 요하지를 않습니다. 자, 자구행위 성립 요건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요, 법정 절차에 따라서 청구권 보존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보충성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보충성.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정 절차에 따라서 못할 때 가서 돈을 잡아가지고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분해 보세요. 여러분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게 앞에다가 잠깐 세우고 과자를 구입을 합니다. 잠깐 세웠어, 잠깐. 근데 이걸 가지고 행인이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은 이걸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행인을 타고 도망가니까 도주하는 것을 가서 어떻게 해요? 따라가서 잡아서 자전거를 뺐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당방위입니다. 자구행위가 아니고. 자, 이번에는 어제 자전거를 분실했습니다. 오늘 가게 앞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져오는 이런 상황들은 이거는 자구행위의 문제예요. 어제 자전거를 자기 걸 분실했는데 오늘 가게 앞에 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가서 뺏어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자구행위. 오늘 당장 자기가 자전거 지금 내 자전거를 잠깐 세워놓고 자판기 커피 하나 뽑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누가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막 쫓아가서 범인을 도주하는 범인을 따라가서 잡아가지고 하는 건 뭐예요? 정당방위 문제고. 오늘 현재성. 어제 분실했잖아요. 이거는 과거잖아요. 과거.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고. 이거. 자, 청권 실행 또는 현장 실행 곤란을 피하게 하는 행위일 것. 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잉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의무적 감면 사유. 그 다음 피해자 승낙입니다. 자, 딱이란다 딱 때리는데 그냥 때리면 폭행이죠. 근데 승낙을 해서 때리면 뭐예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죠. 왜냐하면 위법성이 조각이 되니까. 그래서 무죄가 됩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근데 이번엔 죽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가서 목을 졸라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승낙을 했으니까 무죄가 나올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라는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촉탁 승낙 살인죄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승낙하면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에 처벌 규정, 무슨 죄 처벌 규정이 있으면 그것은 범죄가 성립한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4조를 가면은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서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는 상당한 이유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되면은 구속요건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흔히 양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강간죄, 주거침입죄, 강제추행죄 등등등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역시 위법성이 조각이 됩니다. 상해죄 같은 것들. 근데 동의를 한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게 아니고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부터는. 다만 형이 감경될 뿐이다 이거죠. 촉탁 승낙 살인죄 있죠. 동의를 하지만 낙태죄 성립하죠. 또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이런 것들은 동의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엔 동의를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모 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관계를 맺었죠.
근데 둘이 사랑한다,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만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동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만 10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죄, 추행죄는 동의를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또 피구금자 간음죄, 교도소에 그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여자분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무죄가 된다? X입니다. 피구금자 간음죄로서 범죄 성립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돼요.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거는 범죄 성립이 되니까 촉탁승낙 살인죄 같은 거, 또 13세 미만 부녀 간음죄 같은 거 얘기를 했고요. 이제 추정적 승낙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옆집에 불이 나 있습니다. 전기가 누전됐는지 하여튼 불이 났습니다. 그럴 때 옆집에 사람들이 유럽에 한 달 동안 여행을 갔어요. 그럴 경우에 내가 그 집에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불을 끌 그 권한이 있느냐. 그러면 나는 주거침입죄가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옆집에서 불이 났다라고 할 때 이거는 내가 들어가서 불을 꺼주기를 원했을 거다라고 하는 추정적인 승낙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주거침입죄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비우고 여행 중인 이웃집에 불을 끄기 위해서 그 집에 주거 침입을 했다는 거죠. 이건 추정적 승낙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당 행위는 정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동, 업무로 인한 행동, 기타 사회상계 위배가 안 되는 행동 이런 것들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긴급체포를 경찰이 한다든가 긴급체포는 일반인은 못하죠. 일반인은 현행범체포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요. 또 교도관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행위라든가 집달리가 강제집행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 남편이 부인을 징계하는 것은 안 되죠. 부부는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징계 이런 것들은 정당한 행위가 됩니다. 자, 타인의 자녀에 대한 징계에도 초등학교 학생이 옆집에 사는 초등학교 학생이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은 불러서 담배 피우면은 몸에 안 좋고 너희들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징계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려서 뭐 상처를 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이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령의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가능한 행위라는 얘기죠. 또 근로조건 개선, 또 임금의 향상 목적으로 노동쟁의는 역시 이것도 법에 따라서 가능한 것이다 하는 얘기죠. 자, 업무로 인한 행위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성형을 합니다. 성형수술을 합니다. 이거는 상해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 또 안락사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갖췄을 때 사회상계 위배가 안 되고 환자의 불치의 질병이고 육체 고통이 너무 심해서 환자가 사망을 원하고 불치 질병이라고 해서 의사에 의해서 확인됐고 이런 것들이 사회상계 위배가 안 될 때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일단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을 하다 보면은 피고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또는 업무상 비밀누설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범죄로 성립 안 된다. 변론을 위해서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성당에 가면은 그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성직자에 대한 고해성사를 하다 보면은 그 성직자가 그 신도분의 어떤 그 문제를 알 수 있지만 이것을 고발하지 않아도 이 성직자에 대해서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회생계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 이런 것들은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저각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해서 위법성 파트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